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구, 늙으면 혼자가 제일 편하지. 듣고 있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잔소리 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밥 먹기 싫으면 대충 한 끼 때워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TV 채널을 돌려도 되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서 있어도 전부 내 자유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혼자 사는 삶이 참 홀가분해 보입니다. 저 역시 늘 혼자 사는 삶을 부러워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나는 언제 혼자 살아보려나. 그런데 사람 일이 늘 그렇습니다. 막상 그렇게 혼자 살아보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조용하고 편한데 어쩐지 심심합니다. 분명 자유로운데 어쩐지 허전합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늙으면 혼자보다 둘이 나은 이유가 분명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곰곰이 떠올려 보다가 쓰잘데없이 정리해 본 것이 바로 이 7가지입니다. 첫째, TV 보면 혼자 웃는 것보다 둘이 같이 웃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TV를 보다가 괜히 웃긴 장면이 나오면 혼자 피식 웃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보, 방금 저 장면 봤어요? 이 한마디가 나오고 둘이 동시에 웃음이 터지면 그 장면은 그냥 지나가는 화면이 아니라 추억이 됩니다. 웃음은 참 이상합니다. 혼자 웃으면 소리로 끝나지만 둘이 웃으면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늙으면 혼자보다 둘이 나온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제일 먼저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넣고 싶습니다. 둘째, 등이 가려울 때 여기 좀 긁어줘 할 사람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이 우습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소한 일이 꽤 절실해집니다. 손은 예전 같지 않고 어깨는 굳어가고 유독 안 닿는 데만 간질간질합니다. 그럴 때 여기 좀 긁어줘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축복입니다. 사랑이 꼭 장미꽃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효자손보다 먼저 달려와 등을 긁어주는 손이 더 진한 애정일 때도 있습니다. 거창한 말보다 생활 속의 이런 다정함이 늙어서 더 크게 와닿습니다. 셋째, 허리 아플 때 말없이 파스 붙여주는 손길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심장이 뛰고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허리 아플 때 파스를 붙여주는 손길에 가깝습니다. 허리 뒤쪽에 혼자 파스를 붙여보겠다고 낑낑거리다 보면 왜 사람이 둘이 살아야 하는지 괜히 깨닫게 됩니다. 삐뚤게 붙은 파스 한 장은 괜히 더 서럽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와서 반듯하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약효보다 마음이 먼저 듣습니다. 아픈 날 좀 괜찮아 하고 묻는 한마디는 진통제보다도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늙어서 둘이 좋다는 것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넷째, 안경 어디 뒀는지 몰라 두리번거리면 같이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경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 집안을 몇 바퀴씩 돌고 휴대폰을 찾느라 냉장고까지 뒤져보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양반 이야기입니다. 웃긴 것은 꼭 찾는 물건이 자기 눈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것을 못 찾고 한참을 헤맵니다. 둘이 살다 보면 옆에서 툭 한마디 합니다. 당신 머리 위에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민망해서 웃고 웃다가 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나이 들면 대단한 일보다 이런 소소한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 실수를 타박하지 않고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섯째, 맛있는 거 생기면 당신도 한 입 먹어봐. 이 말에 정이 살아납니다. 젊을 때는 좋은 식당, 멋진 분위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표 붕어빵 하나도 누구와 나눠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당신도 한 입 먹어봐. 이 말은 참 신기합니다. 그 안에는 맛도 들어있고 정도 들어있고 아직 함께 살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도 들어있습니다. 혼자 먹는 떡 한 조각보다 둘이 나눠 먹는 떡 반 조각이 더 맛있을 때가 많습니다. 노년의 식탁은 꼭 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주 앉아 한마디 건넬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섯째, 병원 다녀온 날 고생했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다녀오기만 해도 진이 빠집니다. 기다리고 검사하고 설명 듣고 약 받아오면 하루가 다 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인데 이제는 병원문 하나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작은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날 집에 돌아와 고생했네 이 한마디를 들으면 괜히 울컥합니다. 별것 아닌 말 같지만 그 말이 그날의 피곤을 다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말보다 이런 생활의 언어가 오히려 더 큰 힘이 됩니다. 일곱째, 하루를 보내며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압니다. 별일 없는 하루의 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말입니다. 노년에는 특별한 사건보다 무사한 하루가 더 귀합니다. 오늘 크게 아픈 것 없이 지나간 것, 별탈 없이 밥 먹고 산책하고 해가 진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루 끝에 같은 공간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꼭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자 말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조금 낯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집안에 내 편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늙어서 얻는 가장 조용한 위로입니다. 결국 결론은 늘 비슷합니다. 그래도 늙으면 혼자보다 둘이 나온 이유는 대단한 사랑 때문에 아닙니다. 재미있는 TV를 함께 보고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파스를 붙여주고 안경을 같이 찾아주고 병원 다녀온 날 한마디 건네주는 그런 다정함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늙은 날의 사랑은 전기장판 같습니다.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은근하고 오래가고 없으면 허전합니다. 살다 보면 부부라고 늘 다정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투닥거리기도 하고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짜증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소란 끝에 남는 것은 미움보다 익숙함이고 짜증보다 정입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늙어서 둘이 산다는 것은 대단한 로맨스를 이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소소한 불편을 함께 견디고 하루를 웃음으로 마감하는 그런 작은 일입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당연해서 잊고 살았다면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없이 파스 하나 붙여주고 고생했네 한마디 건네주고 당신도 한 입 먹어봐 하며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늙으면 혼자보다 둘이 낫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할매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